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부터 4장을 들어가요. 선생님이 한번 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야, 벌써 공부 많이 했네요. 자, 4장은요, 속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속담은 중급 정도 오면 뭐 좀 아는 것이 있죠? 자, 어떤 속담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 알고 있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거 하나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그래요. 그러면요. 그 속담의 뜻도 알죠? 네, 그건 압니다. 그러면 그 속담에서 알 수 있는 한국의 문화는 뭐예요? 왜 그런 속담을 썼을까요? 자, 그 속담을 여러분 나라의 말로 바꿔보세요. 같은 물건이에요? 같은 물건으로 비유돼요? 같은 상황으로, 같은 단어로 비유돼요? 아니면 다른 단어가 나와요? 왜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자, 선생님 펜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먼저 속담이 뭐지? 이것부터 봅시다. 선생님 저 속담 아는데요. 근데요, 속담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속담이 무엇인지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한 두 줄, 세 줄 정도 정의를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유학 와서 공부를 잘합니다. 자, 그리고 속담의 특징 두 개, 세 개 정도 말해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속담 속에는 어떤 언어 문화가 들어가 있을까?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속담에는 어떤 문화가 들어가 있을까 했죠. 그 문화를 한 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요, 의식주라고 생각해요. 자, 의식주가 뭐죠? 의, 옷이에요. 식, 먹는 거죠. 주, 자, 이제 뭐가 빠졌지? 집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잠자고, 가족하고 생활하고, 먹고, 옷을 입고,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아주 중요한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생활이 좀 힘들 거예요.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의, 식, 주와 관계되는 말은 그 나라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생활을 보여주는 속담이에요. 보통 말할 때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같이 보는 순서는 좀 달라요. 식, 먹는 거 먼저 얘기하고 주, 집을 이야기하고 의를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선생님 왜 그런지 알아요? 어, 지금 나라마다 가장 많이 다른 거, 잘 변하지 않는 거, 내가 외국에 가서 10년을 살아도 잘 바뀌지 않는 거, 선생님은 그게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선생님도 외국 갔을 때 그랬고요. 여기 와 있는 유학생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다른 식생활을 먼저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집은요, 그 나라의 날씨,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물론 지금은 좀 나라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보면 비슷한 것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환경이 많이 있으니까 주생활을 두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의생활을 볼 건데요. 전통 의상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 의상을 항상 입지는 않아요. 보통 때는 그냥 생활할 때는 여러분 나라나 나나 지금 선생님 입고 있는 거 보이죠? 비슷한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의생활은
이제 전통 옷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볼 건데요. 요즘 전통 옷을 입고 생활하지 않을 때도 많아서 이제 한국에서도 의생활 표현은 조금 적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먹는 거, 그 다음에 집, 그리고 옷 순서로 맞췄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의식주라는 순서로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바꿔서 식주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말은 그냥 한 개의 단어로 기억해 주세요. 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의식주 중에서 뭐가 가장 앞에 있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속담으로 거기에서 생활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자, 이 순서로 가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속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인간관계는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자, 부부관계, 남편하고 부인하고, 네,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관계, 어머니와 아이, 아버지와 아이, 네,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가족 외의 관계가 있는데 가족 외에는 누가 있을까?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있고, 옆집이 있네요. 이웃, 네이버들, 네, 옆집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거리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3개 있는데, 네, 속담 보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음,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자, 여기서는 도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돼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그림은 뭐가 맞아요? 그림을 보니까 강아지가 맞는 게 이거, 밥 먹을 때 왜 때려? 이렇게 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개도 안 때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개도 안 때리는데 사람은 왜 때려? 라는 거죠. 자,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옆에서 음식 먹는 시간에 괴롭히지 않는다. 적어도 사람은 음식을 자기를 위해서 먹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 한번 볼까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낮하고 밤이 여기 있으니까 day and night.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런데 내일 보니까 다 알아. 누가 말했어? 누가 말했어? 네, 이것은 no secret. 비밀은 없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하룻강아지는 한 살 된 강아지란 뜻이에요. 한 살 된 강아지. 한 살 된 강아지가, 자, 범은 타이거, 호랑이입니다. 호랑이하고 범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한 살 된 강아지가 호랑이를 봤는데요. 지금 막 짖고 있어요. 망망 나 무섭지? 호랑이 너 저리 가. 이 호랑이 보니까 참 내가 저걸 그냥 어떡하지? 귀여운 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룻강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 아니면 너무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자, 지금 3개를 봤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 나라에서도 개도 안 때린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표현을 씁니까? 여기 다른 동물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면 이런 표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자, 지금 비슷한 표현이 있는 나라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여러분 나라 속담에 이런 비슷한 것이 없으면요, 이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속담은 그래요. 두 번째 질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건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딱 보고 그거 아까 바로 이해했죠. 속담 같은 문화 표현은 자기 나라에도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비슷한 표현이 있고, 비슷한 표현이 있으면 금방 이해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죠. 비슷한 표현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문화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볼 때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도 새가 나오고 쥐가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비유인가요? 벽에도 귀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표현입니까? 아니면 발 없는 말이 멀리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자, 같은 뜻이 있지만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경험이 없는 어린 아이를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서는 하룻강아지라고 해요. 속담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할 때 저 하룻강아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뒤에 이런 말이 있지만 안 해도 사람들은 알아요. 속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하룻강아지.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도 한 살 강아지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여기 개, 새, 쥐, 하루 강아지, 동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한국 사람들의 주변에 있었던 이 동물과 함께 사는 문화가 있었을까요?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선생님 질문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이제 속담이 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속담은요, 선생님이 책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보통 사람들의 교훈과 풍자와 경험을 담은 관용어구, 아니면 격언, 잠언, 아니면 짧은 말.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보통 사람들의 짧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 속에 교훈이나 풍자가 들어가 있다. 예요. 자, 지금 여기 모르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문장으로 잘 나오는 학생도 있고 문장으로 안 나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when, how, 언제, 어떻게.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그러니까 지금 만든 거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속담은 유행하는 말 아니에요. 유행어 아니고, 유행어는 아니면 신조어는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속담은 보통 500년, 1000년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속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여 내려온다. how, 어떻게?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듣고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한테 말하고, 이것을 전하여 내려오는 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속담의 첫 번째 조건,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이겁니다. 그 다음 보통 사람들, 자, 민중이라고도 하고 그 나라 말을 쓰는 보통 사람들 언중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나라 사람들 누구나,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거기에는 교훈이나 풍자나 경험이나 그걸 재미있게 표현하는 fun, 유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야 돼요. 잠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그림을 좀 찾아봤어요. 자, 풍자라는 걸로 찾아봤습니다. 엄마 생일에 가족들이 다 왔네요. 근데 다 엄마 생일 이렇게 인증샷, 네, 사진만 찍고, 보통 때는 보통 때는 아무도 없어.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 보통 때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심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미있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자, 유희, 재미있게 하지만 찌르는 것처럼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풍자예요. 하나 더 볼까요? 전쟁 중이군요. 여기 총을 쏘려는 군인이 있고, 네, 기자가 스탑 하고 옵니다. 스탑.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요? Go.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나를 빛내주는 사진 찍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되죠. 그 표현을 재미있게 했지만, 그렇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하지만 자기의 말하려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풍자입니다. 하나 더 보여줄까요? 페이스북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지만 여기 문 열려 있죠. 밖에 나가지는 않고 집에서 밖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음이 아프죠. 네, 돈이 있는 집에 아이는 위로 쉽게 올라가지만 돈이 없으면 세상을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앞에 개가 있고 강아지가 있네요. 네. 가끔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스마트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스마트폰 봐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아주 짧은 표현. 이것이 바로 속담입니다. 자, 속담의 정의 다시 한번 볼까요?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보통 사람들의 교훈과 풍자가 담겨 있는 관용어구입니다. 자, 수업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에서 아직 이해를 못했다면 풍자는 꼭 한번 사전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급이 아니라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는 표현인데요. 보면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치고요. 속담 이야기, 앞으로도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